이 초보들은 5천만 원을 무슨 껌값으로 하는지, 갑자기 2억을 투자하고 갑자기 대출까지 땡겨서 3억을 투자. 이거 언제 다 갚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랜차이즈 업자들이 만들어낸 수익률의 허구. 네, 안녕하세요. 창필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초보들의 어이없는 수익률 계산법으로 지어봤습니다. 투자 수익률의 정의. 여기서 투자 수익률은 우리가 주식시장이냐 부동산 시장 여기다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창업시장에 와서 창업을 하기 위해 쓰는 돈, 여기에 맞는 수익률, 이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보자들 상담 많이 오시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20%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기왕 하는 거 저는 그냥 제 인건비 정도 가져가는 것보다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5천 정도 팔아가지고 20% 정도 수익률인 한 1,000만 원 정도는 가져가야겠습니다. 수익률 20% 정도 되는 그 정도 보장되는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제가 말한 브랜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도 안 되는데 그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또 그렇게 수익률이 나오는 매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초기 투자금이 아무래도 지금 제가 가진 돈보다 좀 더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냐면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최소 10년, 20년 지나도 망하지 않을 만한 서브웨이, 뭐 스타벅스, 뭐 맥도날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 이런 건 그나마 뭐 세계적인 브랜드야. 로열티가 높아도 수익률이 좀 낮아도 그래도 자기 몸 하나 갈아서 넣으면 폭망할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자기 인건비 플러스 알파는 가져갈 것 같아. 근데 기껏해야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그런 듣보잡이었던 거 잠깐 유튜브에 나와서 반짝 초보들이 몰려서 그렇게 출점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면서 마치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처럼, 마치 망해도 건물은 남는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자라는 말을 써요. 이 초보 창업자들이 정말 어이가 없죠.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 그 알토란 같은 돈을 다 끌어모아도 2억도 채 안 되면서 거기다가 신용대출에 주류대출에 사업자 대출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3억에 육박하는 돈을 꼬라박고 20% 이상 수익률을 부르짖으면서 최소 5천 이상 못 팔면 안 되는 고정비 구조로 장사를 시작하고 그 프랜차이즈 업체의 결과론적인 수익률 구조로다가 그 프랜차이즈 회사의 지극히 오픈 초기부터의 단기 매출을 기준으로 자기의 핑크빛 미래를 꿈꾸다가 결국에는 그 어정쩡한 투자금 대략 6개월 정도 그들이 말하는 5, 6천 매출을 올렸다가 순식간에 급속도로 매출이 줄어들면 20%라고 하는 수익률이 최소 매출 5천만 원 이상일 때 수익률인 거지. 만약에 3천만 원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5천만 원일 때 책정한 고정비, 임대료나 인건비라고 쳐요. 이게 30%래. 그럼 1,500이잖아요. 근데 매출이 3천만 원이게 되면은 거기에 1,500만 원은 30%가 아니라 50%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변하지 않는 원가율 40%에 고정비 50%에 기타 나가고 나면은 3천만 원 팔아봐야 이게 적자잖아요. 무슨 장사가 오픈하자마자 1월 달에도 5천, 2월 달에도 5천, 3월 달에도 5천, 손님들이 그렇게 일관되게 착착착 5천만 원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0% 순수익씩 1,000만 원이니까 그거를 12개월, 1년을 지나게 되면은 1억 2천을 버니까 2년 하고 나면은 2억 4천을 회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제가 진짜 아무렇지 않게 듣다 보면은 진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그 말은 한 달도 안 빼놓고 순수익 1,000만 원이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활비는 또 거기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딴 데서 나오는 구석이 있나? 거기서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으면서 생활비는 어디서 이렇게 땡겨서 쓸만한 구멍이 있는 건지, 경비 들어가고 금융비용 들어가고 직장인 때는 없었던 그렇게 땡겨 쓴 대출 원금 이자 이건 어떻게 할 거고, 주류대출 왜 요즘은 고깃집 하는데도 주류대출을 나오기도 하고 고깃집 하는데도 주류대출을 나오기도 하는 참 이것도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쩌죠? 마치 장사를 해도 자기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는 자기 생활비를 안 쓰는 그런 고수들이나 부자 창업자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것 다 걸고 꼴랑 하나 가게에 지금 내 목숨과 가족 생계, 생활비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스마트하게 20개월이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뭐를 하든지 5천만 원만 투자를 해도요, 그 5천만 원 갚으려면 그 매장에서 나오는 돈 중에서 최소 3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1년 반 걸립니다. 300만 원씩 저축하려면 700만 원씩 순수익을 얻어가지고 400만 원 집에다가 생활비 쓰게 하고 300만 원 남은 걸 가지고 18개월을 꼬박꼬박 갚아야지 이게 갚아지는 건데, 이 초보들은 5천만 원을 무슨 껌값으로 하는지 갑자기 2억을 투자하고 갑자기 대출까지 땡겨서 3억을 투자. 이거 언제
언제 다 갚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랜차이즈 업자들이 만들어낸 수익률의 허구. 그럼 수익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정의를 내드릴게요. 자영업자가 되려면 어떤 형태든지 장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사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영업이잖아요. 스스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첫 창업 때 5천을 쓰든 6천을 쓰든 처음 쓴 돈 그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부채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채를 갚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영업자가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쓴 돈을 갚아야지 이게 본전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엄마 돈 5천 빌려가지고 장사해서 한 달에 내가 300만 원씩 가져갔어. 그럼 그 300만 원이 제 돈입니까? 엄마한테 갚아야 그 다음 돈이 내 돈 되는 거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미친 듯이 일해가지고 그 돈을 갚는 어떤 자영업자가 있다고 한번 치자고요. 그 다음은 미친 듯이 일한 결과로 5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치죠. 그러면 200만 원으로 죽지 않을 정도로 쓰고 300만 원씩 엄마한테 18개월을 갚아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칩시다. 이제서야 엄마 돈을 갚은 거죠. 그때부터 내가 일을 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수익이냐?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사실상 내 인건비 따먹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500만 원씩 나와가지고 300만 원 갖고 200만 원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갚았기 때문에 내 인건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7시간을 일해가지고 한 달에 500을까지 가. 그러면 이거를 내 시간과 인수분 이게 나누게 되면은 내 인건비는 시급 2만 5천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하루 17만 원 곱하기 30일? 이러면 대충 50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루 시급 2만 5천 원짜리 주인하고 알바 시급 15,000원짜리 알바하고 같이 일을 하는 가게가 된 거죠. 이제서야 비로소. 그랬다가 만약에 그 500만 원씩 버는 그 자영업자가 기적적으로 700만 원을 벌게 됐어. 500이 아니라 700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치자고요. 이러면은 그 자영업자의 지급은 이제는 2만 5천 원짜리가 아니라 3만 원이 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아주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책임 있는 누군가한테 맡겨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게 해서 점장 체제로 점장 월급을 400만 원을 주고 알바 한 명 쓰게 해가지고 나만 빠지고 일을 하게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내가 일할 땐 700을 벌었는데 점장은 나보다 좀 실력이 좀 시원찮아서 500이 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점장 월급을 400만 원 주고 나면 100만 원이 남죠. 그때 나에게 들어온 그 100만 원, 그 100만 원 그게 수익입니다. 그럼 처음 투자한 돈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오고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연 수익률이 2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영업자가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그 점장을 시켰는데 점장을 컨트롤 잘해. 자영업자가 여기를 스스로 내가 막 자유자재로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점장한테 이거 착착착 책임있게 시켜가지고 뭐 하게끔 해가지고 거의 나랑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700만 원 순수익을 남겼어. 그러면 400만 원 점장 월급 주고 나한테 300이 들어왔어. 이러면 지금 5천 투자해가지고 월 300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연 60%의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월 수익률로 따지면 12달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자기가 일하지 않고 누구를 시켜서 내가 내 시간을 쓰지 않고 어떤 누구를 시켰던 어느 시스템에 돌아가든 그렇게 처음 내가 들어간 돈 대비해서 가져가는 돈을 이걸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률을 가져가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시키지 않고 내가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서 1000만 원도 벌고 1500도 벌 수 있겠죠. 그렇게 번 1500만 원은 이건 수익률이 아니고 자기 인건비를 가져간 거예요. 다만 그 사장님의 인건비는 시급 15만 원 정도가 되겠죠. 지금 최저 시급이 만 원인데 베테랑 사장님이 시급 15만 원 가져가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능력치가 되니까 그만큼 가져가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일반 평직원들보다도 100배, 200배 이렇게 가져가는데 자영업자로서 시급 지금 만 원짜리인데 그 15배 정도 가져가는 게 이게 과합니까?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도구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업가 스타일이 있고 그냥 자기가 하면서 점점 더 수익을 더 가져가는 그런 장사꾼 스타일도 있습니다. 뭐가 좋고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직접 운영할 때 한 달에 1000만 원 가져갔는데 수익률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점장을 써서 폭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자영업자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일단 수익률을 얘기하려면 일단 내가 뭔 짓을 했든지 간에 내가 처음 들어간 돈을 갚은 다음에 수익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영업자 스스로 운영을 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인 건데 문제는 이 알량한 초보들이
알량한 투자금이 그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알량한 브랜드를 선택해가지고 오픈하자마자 수익을 얼마를 따박따박 가져간다고 이렇게 스마트하게 얘기를 하는 걸 듣다 보면은 이게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그렇게 투자했다가 결국 어떤 이유든지 매출 떨어지고 모든 걸 다 건 상태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돼가지고 결국 돈은 쓰고 다 망했는데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왜 망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초보 창업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자기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투자해서 장사 시작하세요. 시급 10만 원짜리가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망상은 제발 좀 버리고 나는 시급 10,000원짜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하루 10시간 10만 원, 한 달에 내가 300만 원 가져가면 이거는 행복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고 그렇게 본인의 능력치를 올라가면서 시급 15,000원, 시급 2만 원 그렇게 올려가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저축하면서 처음에 들어간 돈을 갚으시길 바래요. 그래야 궁극적인 경제적 자립이 가능합니다.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립이에요. 자유는 사업가들의 세계고 경제적 자립은 내가 어느 정도 내 정신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결국에는 망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일한 거 정도 이상을 가져간다. 이게 자립입니다. 스스로 생존 가능한 인간, 자영업자. 그게 첫 번째 목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운운하시는 그런 초보들이 없길 바라면서 처음에 들어가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잘 생각하고 창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